뭐가? 착지한 거? 응? 아빠도 봤어. 잘했어. 자, 오늘의 제목은 오늘은 플라자 합의. 오늘은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플라워잡이? 플라자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건데. 어글리? 어그리먼트. 어글리? 어디가? 문 닫으러. 잘했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완전 가까이 와. 아이고. 어글리먼트. 어그리먼트. 어글리먼트? 어그리먼트. 합의를 했다 이거지. 어글리먼트? 얼굴이 동의하다. 동의했다 이거야. 이상하다 아니야? 어글리는? 어글리? 어. 어글리는 못생겼던 아무튼 간에 이제 19세기 19살? 이제 1950년대였을 거야. 그때가 1850년대 1850년대쯤이었을 거야. 역시 6.25 전쟁 때 일어날 리가. 그렇지. 미국의 페리 제독이 페페리? 페리 해리페리? 미국의 페리 제독이 웃겨. 1850년대였나 60년대였나. 페리 제독이 이른바 흑선을 이끌고 전함을 이끌고 이제 흑선? 일본에 와서 우리 놀자 하고 놀아? 그렇지. 강제 개항을 시킨단 말이야. 놀아? 아니. 이제 우리 친구 하자 이렇게 우리 서로 이제 그 무역을 하자. 외교도 하고 개항을 해라. 우리 이렇게 서로 친구해서 친구 먹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무서워서 1년 후에 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1년 후에 오니까 그때 이제 개항을 하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 뭐 좀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게 약간 불평등 조약이어서 나중에 이제 조약을 이제 다시 바꿔? 조약을 바꾸긴 하는데. 역시 나야. 아무튼 그렇게 미국과 일본은 친해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영국과 일본이 친해지게 되는데 이거를 영일 동맹이라고 해. 영일 동맹. 아 맞아. 영일 영국과 동맹은 일본 동맹. 영일 동맹은 영일 동맹이 그왜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맞아. 영일 동맹은 이른바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이 되지. 1차, 2차, 3차 동맹? 그러면서 그 영일 동맹의 핵심 사건은 바로 러일 전쟁이었고. 여기 그왜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여기면 정말 안 곤란해. 곤란한 거야. 신라 장군 이사부 와서 물리친다. 역사는 흐른다. 우리 땅 이렇게지. 가지고 당시 영국과 일본의 공통의 적이었던 러시아를 제정 러시아를 러일 전쟁에서 이겨버려. 격파를 해버려. 실은 겨우겨우 이겨. 너무 힘들게 이겨. 영국과 미국이 지원을 해줘서. 근데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공짜로 지원해준 건 아니야. 실은 이제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거였고 이때 너무나도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때 빌린 돈을 1980년도에 와서 겨우 다 갚았다는 말도 있어. 그때 당시에 그럼 지금 계속 갚은 거야? 최근까지도 갚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최근까지도 갚았던 거지. 너무나 많은 돈을 어제도 빌려가지고. 갚았어? 아니 198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는 다 갚은 거지. 아깝다. 뭐가? 잠깐. 사실 그럼 아빠 태어날 때 있었어? 그때까지 갚은 거지. 아빠가 뿅 태어났을 때?
그렇지. 이 러일 전쟁은 일본이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가는 그런 전쟁이었고, 그게 뭐야? 그 돈을 거의 다 쓴 것일 뿐만 아니라 빚도 너무나 많이 져서 전쟁을 한 거였어. 그리고 맞는 말이야. 러시아에게도 정말 큰 부담이 되는 전쟁이었어. 맞는 말이야. 사람도 많이 죽었고 전사자가 많았어. 양국 모두. 맞는 말이야. 그러면 산 사람은 운이 좋은 거네. 응? 산 사람은 그렇지. 운이 좋았지. 이때부터 이 다져진 미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나중에 찢어져. 1차 세계대전까지는 탄탄해. 아직 1차 세계대전까지는 탄탄하고, 그때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일본이 가르펴. 응? 가르펴. 같은 편이야. 같은 편으로 싸웠어. 가지고 일본은 승전국 됐지. 일본이 승전국 돼가지고 당시에 유엔의 전 모태였던 국제연맹 LN이라고 해. 네. 이제, LN. 저는 리그 오브 네이션스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일본은 심지어 상임이사국이었어. 그러니까 제법 높은 나라였다 이거지. 물론 이제 당시의 상임이사국과 지금 유엔의 상임이사국은 그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 현재 유엔 상임이사국이 권한도 훨씬 많고 더 힘이 막강해. 당시에 LN의 상임이사국은 이 돈만 많이 내야 됐고 뭐 이렇게 권한이 좀 없었어. 명예직 같은 거였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게 미국과 일본은 그 친분의 역사가 깊었는데, 그런데 언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 그래도 언제부턴가? 1930년대 일본이 그 뭐였더라? 1930년대.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과 일본은 갈라서기 시작해. 뭐? 응. 그때는 그 천설이 대첩 김짜진이 죽었을 때 아니야? 그때는 1920년대 아닌가? 김짜진이 죽었을 때. 김대중 장군님이 언제 돌아가셨지? 그때 1920년대 돌아가셨나? 자유시 참사 때? 그건 이따가 찾아. 그건 이따 찾아보자. 미국은 중국이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했어. 세계 최대의 시장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시장으로서 그대로 있기를 바랬거든. 근데 일본은 실은 오랜 꿈이 있었어. 강대국이 되자? 중국을 물리치자. 정복하고 싶은 오랜 꿈이 있었단 말이야. 그 장개석 총통. 그렇지. 장개석 총통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싶었던 거는 실은 임진왜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임진왜란. 그때도 정명가도라 해가지고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고 조선에게 요청을 했지. 근데 조선이 그걸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아니, 들어줄 리가 없지. 왜? 아니 그게 곧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1592년이었는데. 가지고 당시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일본과 싸운 거였지. 연합군이면 동맹군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러네. 아무튼 연합해서 싸웠던 거야. 당시 동맹이야. 명나라의 지원이야. 만력제가 군대도 많이 보내주고 식량도 많이 지원이야. 보내줬어.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 군사들이 뭐 이렇게 민폐를 뭐 끼쳤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는 모양인데, 왜?
아무래도 남의 나라에 대규모의 군대가 와서 이제 폐를 끼쳤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식량과 군대를 지원해 줬다. 뭐 그래서 근데 진짜 그렇게 했긴 했어. 그렇게 하긴 했지. 그런데 일본이 결국 패전을 하지. 이순신이랑 거절 또 누구였지? 뭐 의병장도 많았고 이제 곽재우 장군이라든가. 오, 그래, 곽재우. 잘 싸운다, 곽재우. 나나나나나. 나라고 하니 이순신. 몸바쳐서 논게 행주치마건을 역사를 흐른다.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오랜 꿈을 이제 1931년, 1937년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실현시키려고 한 거야. 왜냐면 당시 중국은 분열된 시기였고, 분열? 분열. 공산당과. 그렇지. 국민당과 이렇게 분열된 시기였고, 지방에는 군벌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게 강력한 뭐야? 그러니까 군벌이라는 거는 군벌, 꿀벌, 말벌, 무슨 벌? 그 지방의 토후들이 토후? 아무튼 왜 토착 세력들이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군벌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잘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힘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했어. 그래 그냥 쉽게 말해서 약했어. 당시의 중국은 약했어. 그러니까 게다가 일본이 처음에는 러시아 땅을 많이 침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야. 러시아가 멸망하고 1918년에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섰는데 이때 이 생긴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일본이 시베리아로 많이 진출하려고 했었어. 시베리아 추운 곳 아니야? 대신 자원의 보고지. 땅이 넓고. 근데 이 소련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싸웠다 하면은 누가 이겨? 소련? 소련 군대가 이겨.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일본이. 왜? 소련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아하. 기본적으로 러시아든 소련이든 약한 나라가 아니야. 강해. 하지만 그래서 방향을 튼 곳이 중국? 중국. 원래 중국도 오랜 수건이기도 했고 오랜 소원이기도 했어. 중국 땅을 먹는 것은, 침략하는 것은. 그래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는데 그걸 누가 싫어해? 우리. 뭐 우리도 싫어하지. 중국. 당시에 임시정부는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정답! 중국! 그렇지, 중국도 싫어하지 당연히. 근데 저 바다 태평양 멀리 있는 태평양 전쟁? 미국도 왜? 아하!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걸 싫어한 거야. 나얘 동맹군이라도 못 참아. 내가 너를 없애주마.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게 중국을 침략하지 마요라. 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핵폭탄을 쏘겠다. 그건 좀 나중이지. 중국을 침략하지 마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죽이겠다. 석유를 팔지 않겠다. 어쨌든 석유를 팔지 않겠다. 석유를 팔지 않겠다 그래서 하니까.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석유를 떨어지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모든 전쟁에서 석유를 떨어지게 해서 탱크를 못 움직이게 할 것이다. 뭐 비슷해. 정확해. 잘했어.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일본이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석유를 차지하러 동남아시아를 침략한 거야. 그래서 어디? 동남아시아는 당시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 소련? 동남아시아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도 좀 가지고 있었을 거야. 네덜란드도. 근데 이제 당시에 1939년에 이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기였어.
194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보통 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거든. 독폴 전쟁? 그렇지. 물론 이제 금방 끝나긴 했지만 그 전쟁은. 하하. 근데 영국 함대도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해서 아빠 잠깐만. 음. 있잖아. 윤리나라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조일 전쟁. 뭐 그래. 근데 뭐 영국 함대가 일본 함대를 못 이긴다고? 깨작이 나. 깨작 깨작이 깨작. 나는데 이제 일본과 미국의 마지막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실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기 위한 뭐 그런 방침이기도 했는데, 미국은 일본이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라고 조건을 내걸었지. 근데 뭐든 해줄 테니? 아니, 다시 석유를 팔아줄 테니까 너희에게 중국 땅에서 다 철수해.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미 상당히 많은 중국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 그리고 많은 일본의 군사들이 전사한 상황에서 철수가 돼, 안 돼? 안 돼. 뭐 한다면 하겠지만 이미 하고 싶지 않았겠지. 수많은 땅을 점령했는데. 만족해도 될 것을. 게다가 유럽 땅에선 독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고. 독일 음. 승상장관? 승승장구.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 결국에 철수한다? 미국을 공격한다.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해. 나대기 그만 얘기해. 내가 때려줄 테니. 예? 아니야? 누가 이 얘기를 그만하라고? 미국. 응. 일본이 말했잖아. 가지고 미국이 하와이에서 홀라댄스를 쳐? 하와이는 원래 하와이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는데, 미국이 하와이를 이제 내가 너를 식민지로 해주마. 식민지로 만들라고 합병을 해버려. 명, 합병 강점을 해버리지. 빵, 네, 그 하와이는 진주만에 미국의 주력 부대가 할로, 하와이. 정박해 있었는데, 거기를 기습 공격해서 굉장히 괴멸적 피해를 줘버려. 그 하와이한테? 이제 미국의 해군 전력에 해군 일본이? 함대,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사고 공격이다. 작전을 성공했다. 사고야 제대로 불어라. 그래 한 거야? 뭐 비슷해. 물론 이 당시에 여러 음모론이 있었지. 미국이 일부러 일본의 공격을 유도했다. 미국이 일본이 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방치한 느낌이 있었다. 뭐 이런 여러 음모론이 있긴 한데, 뭐 실제로 그 백악관에 일본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좀 올라갔다는 뭐 기록도 있는 모양이야. 근데 믿지 않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 주력 함대들이 많이 파손이 됐는데, 항공모함은 진주만을 떠나 있었어. 그래서 항공모함은 살아남았지. 미국의 항공모함.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이 아빠가 항공모함이라 해서 한국인 줄 알아. 그랬구나.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 이것을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러. 겨루작전, 몰락작전. 태평양 전쟁은 정말 기존의 역사상 최고의 해전이었지. 바다에서 이루어진. 만약 진짜 겨루작전, 몰락작전 됐으면 완전 역사상 최고의 전투야. 그렇지. 하지만 안 됐어. 초반에는 일본이 유리했어. 우리가 유리의 유리했어. 유리를 봐라. 근데 전투를 하면 할수록 미국의 군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역시 유리는 잘 깨져. 우리가 이겼다 유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생산력과 수리 능력, 술? 이 함대 술이 배가 맛?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고장이 나도 뭐 3일 만에 고쳐버린다는 뭐 왜? 거의 정말 사기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기 맞구만. 일본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더니 사기 친 거 아니야? 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고쳐내고 지원하고 보급하고 이 능력 그리고 과학기술 다 필요함. 다 필요해. 미국의 과학기술이 또 일본보다 뛰어났던 점, 철강 제조 기술 뭐 이런 점이 더 뛰어났던 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결국 일본은 짝. 1945년 8월 9일 그리고 8월 11일인가 13일인가 원자폭탄 2방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고 8월 15일 항복을 하게 되는 거지. 항복합니다. 히로이토는 항복합니다. 항복을 하지. 근데 이제 이토 히로우미는 히로이토로 변해서 항복합니다. 이토는 히로로 변해서 해. 근데 당시에 독일은 1945년 5월인가에 패망을 했고, 빠르다. 일본은 1949년 그때부터 한 3개월을 더 버텼지. 8월에 패망을 했는데 나름 일본이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을 해낸 거야. 독일은 독일은 사실상 조건 없었어? 응? 조건 없었어? 거의 무조건 항복이었지 독일은. 왜냐하면 오른쪽에서는 러시아들이 소련이 쳐들어오고 있고 왼쪽 서쪽에서는 연합군 부대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조건 내놓을 틈도 없을 수 있네. 그저 연합군 쪽에 빨리 항복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으니까 뭐 조건이고 나발이고 빨리 항복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게다가 당시에 소련은 너무나도 악에 받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쳐들어왔다는 거지.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 괴롭히면서 이렇게 온 거야.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겠지 독일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제압했다기보다는 한 90% 제압하고 이제 점령군으로 일본에 상륙하게 돼. 상륙해서 이제 군대가 일본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수담 엎드려 절해라. 그런데 갈그딱 세상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해. 세상이? 갑자기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지구가 터져? 소련과 미국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맞아. 우리 아주 좋은 친구지? 맞아. 우리 아주 나쁜 친구지? 맞아. 소련은 당시에 스탈린 대원수가 다스리고 있었고 여기서 스탈린 원수? 대통령. 원수가 대통령. 좀 다르긴 한데 원수는 보통 이제 그 군대의 계급인 거지. 군대 계급에 원수가 있어? 그럼 있지. 아빠 보통 대통령도 원수 아니야? 대통령이 원수지 우리나라에서는. 맞잖아. 군대도. 아빠 원수는 세 가지 뜻이 있네. 많은 뜻이 있지.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스탈린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이끌어서 나갔는데 독일과 싸웠는데 독일과 미국, 일본과.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전쟁 말기에 돌아가죠. 사망을 해. 왜? 총 맞고?
어, 아니 총을 맞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이 몸이 좀 약하셨어. 소아마비도 있고 그러셨다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야. 푸르구먼? 트루먼, 아주 푸르구먼. 트루먼 이제 리얼맨이라는 뜻이겠지. 아, 진짜 사나이.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내신 분인데, 근데 이제 생각해봐.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역경을 같이 해왔던 사람끼리 친하겠어. 갑자기 바뀐 사람이 친하겠어. 음, 계속 해왔던 사람? 괜찮아. 계속 해왔던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게 더 많고 뭐 그러겠지 아무래도. 이제 이쪽 대통령이 바뀌면서 뭐랄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전후 세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를 보면서 양쪽의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괜찮아? 어. 화장실 갔다 아빠. 올래? 응. 아니 근데 그럼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은 거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을 수 있. 아빠 루스 대통령이랑 그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아직도 소련과 우리는 같은 편이고 북한도 우리는 남한은 없었을 거잖아. 남한 북한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대이상이 바뀌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조금이라도 다르긴 했겠지. 그 전후의 패권을 누가 지냐에 대해서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고 일본 그 틈에서 일본은 부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성공했어? 사실상 성공했다고 봐야지. 왜냐면 미국과 소련이 사실상 동맹국에서 적대국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네, 물론 처음에는 국共내전이었고 45년부터 49년, 49년까지 국共내전이었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 쪽도 시끄러웠고, 제1차 베트남 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터졌지. 아빠, 응. 6.25 전쟁 후, 6.25 전쟁이, 아니, 봐봐, 소련 망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소련은 1891년에 망했으니까 6.25 전쟁은 1950년. 러시아가 망하고 소련 시기에 아니, 소련이 망하고, 소련은 1891년에 망했어. 그때 망해서 아니, 러시아가 됐잖아. 소련이 분리가 됐고 분열됐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였던 러시아가 소련의 이제 정통성을 이어받았지.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이 됐지. 적대국이 돼서 미국은 동맹국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일본을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로부터 고작 1년 후인 1951년에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로 되는 조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6.25 전쟁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이 일본은 군수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발달시켜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을 했고, 그때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 부흥의 토대를 이루어냈어. 그때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지. 거의 망한 나라에서 돈 많은 나라로. 망한 나라에서
많은 단어로 나는 거지였다가 부하가 됐네. 아니 부하가 아니라 부자가 됐네. 일본이 부자가 된 거야. 그러고 나서 2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빠 어, 책에 써 있던데 어, 그 2차 베트남 전쟁 제목이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라고 적혀져 있던데 왜 그런 거야? 이제 여기서 어른은 미국이겠지. 그리고 아이는 이제 당시에 북베트남을 말하는 걸 거고, 아, 당시에 북베트남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났어.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정말 겉에만 본 그런 비교인 거야. 실제로 북베트남의 전력은 북베트남의 동맹국을 봤어야 되는 거야. 당시에 누구? 북베트남을 지원하는 두 곳에 강력한 국가가 있었지. 중국? 그리고 소련? 그렇지. 이 두 나라가 딱 붙어가지고 북베트남을 지원을 했겠지, 당연히. 음. 왜? 같은 공산주의 나라였으니까, 공산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리전인 거야. 이 냉전의 대리전이었지, 이 베트남 전쟁도. 그러니까 미국은 북베트남과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중국 그리고 소련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던 거야. 물론 당시에 또 음모론으로 보자면 미국이 일부러 이길 생각이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기록하고, 그때 뭐 몇만 명 죽었다더라, 6만 명 죽었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정말 많이 써버려. 통화 발행을 끝없이 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까 당시에 미국 돈은 이 금과 똑같은 거였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미국 돈이었는데, 미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써버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이 이제 금태환에서 금을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금태환 정지선언을 하게 되지, 이게 1971년에.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이 이렇게 금을 바꿔주는 거를 정지를 하니까 순식간에 미국 돈은 금이 아니라 지폐. 그냥 지폐 덩어리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 미국 돈 저 가치도 없다. 미국 돈이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야. 미국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많이 흔들렸지. 아까 신뢰는 그 약해도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미국이 그때 약했어? 미국이 사실상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을 했지. 졌으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거는 본인이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지. 음. 그리고 1975년에 결국 남베트남은 멸망하게 돼. 그러니까 미국은 이 큰 위기 상황에 빠진 거야. 전쟁에서도 졌지. 미국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고. 이때 미국은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게 돼.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폴 볼컨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인플레 파이터라는 아마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금리를 20% 가까이 올려버려. 20%대로. 연이율 20%대로. 지금 미국의 이자가 한 3, 4%될 건데, 이율이. 그것보다 한 8배 올려버린, 7배 한 올려버린 거야. 미국이 이율을 올려버리니까, 아빠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말해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누가 피해를 봐? 소련? 미국도 피해를 보지만 미국 말고 기타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봐. 왜냐면 보통 빚을 내면 달러를 빌리는데 그 갚아야 될 이자가 순식간에 몇 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그 대신에 미국은 달러의 미국 달러의 가치는 다행히도 올라가게 됐어.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이유를 많이 주니까 미국은 달러에 대한 가치를 지켜냈지.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뭐 단점도 있어.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갔잖아.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갔고. 근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물품이 비싸지게 되는 결과가 생긴 거야. 왜냐면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그럼 수출이 잘 돼, 안 돼? 안 돼. 수출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게 되지. 응. 적자를 보게 되니까 미국이라고 해서 끝없이 적자를 보는 게 뭐 좋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자기들의 두 부하 나라를 불렀어. 바로 독일과 일본을 부른 거야. 독일과 일본을 저기 미국 맨하탄, 뉴욕 맨하탄에 있는 플라자 호텔로 불러가지고 그때 미국, 영국, 독일, 서독이지 서독. 당시에 통일 안 됐으니까 미국, 영국, 서독, 일본,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저기 플라자 호텔 그 나홀로 집에 투를 찍었던 그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이제부터 우리 달러의 가치를 엔화 대비 절반으로 낮출 거다. 뭐 이런 합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일부러 일본의 돈의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버려. 일본은 일본의 돈의 가치가 오르니까 그걸로 적극적으로 해외 부동산도 사고 뭐 자산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들인 자산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사실상 먹고 산다고 봐야지. 하지만 단점도 있어서 수출이 안 되기 시작했고 뭐 제조업이 많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 이게 바로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인 거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둘도 없는 동맹국이야. 1850년대부터 2025년인 지금까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 역사에서 미국과 일본이 싸운 시기는 실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겨우 4년 정도에 불과해.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미국과 일본은 정말 끈끈한 동맹 관계에 있어. 물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그런 것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학을 가르칠 때 미국에서 일본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어. 그게 기본적인 거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독일과 러시아가 서로 간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전에 그런 긴 동맹의 역사가 이 양국 간에 존재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잘 기억을 해야 돼. 하지만 그 동맹의 역사는 서로를 이용하는 역사였다. 이것도 알아야겠지. 플라자 합의는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는 합의였던 거야. 그러면서도 단점만을 강요했던 건 아니고 이제 강점도 준 거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 돈의 가치가 매우 오르니까 그걸로 미국에 있는 기업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그랬겠지. 주식을 사는 게 기업을 사는 거지만 그런 거로 해서 지금도 그걸로 많이 잘 먹고 잘 살아. 흑자를 많이 봐. 비록 제조업은 많이 망가졌지만 우량 제조업은 아직까지도 많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또 일본은 또 일본 자체에 독특한 경제 체계가 있어서 내수 시장이 물론 지금 많이 망가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편이야. 비교적 인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물론 인구 체계 피라미드는 매우 안 좋은 형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력은 매우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비롯된 상황인 거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 잘 자.